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중국어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자, 3월 20일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적중 특강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부분은 5급 청취거든요. 자, 오늘 여러분과 어떤 거 같이 공부해야 될지 살짝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5급 청취 듣기 부분인데요. 그중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요 상황을 이제 준비해봤습니다. 사실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상황은 두 가지인데 바로 회사하고 일상생활이에요. 왜냐하면 시험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그 직장 생활을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직장인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회화 속에 청취 내용 속에 나오는 내용들이 보통 가정 아니면 회사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쇼핑 관련한 내용을 제가 준비했고요. 그러면 회사하면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쇼핑하면 또 어떤 단어들이 나오나요? 라는 이러한 주요 어휘들까지 같이 준비해봤으니까 보이시죠? 완전, 타, 파. 자, 어떤 것들이 나오는지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쏙 만드시고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문제부터 보실 텐데요. 첫 번째 문제는 회사 관련 문제입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해 드리도록 할게요. 今天给你们安排的那个任务怎么样了? 자, 주어는 무엇입니까? 那个任务가 되겠죠. 그 임무입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 있는 말들은요. 바로 임무를 꾸며주는 말이 되겠죠. 오늘 제가 당신들에게, 제가 없지만 오늘 당신들에게 안파이다. 안파이는 안배하고 배정하다 라는 뜻이죠. 배정해드린 那个任务, 그 임무는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러는 변화의 러가 되겠죠. 자, 그러자 남자가 我们已经围绕这个项目. 자, 이 围绕자는요. 에워싸다 라는 뜻이에요. 围绕, 에워싸다. 돌다라는 뜻이죠. 주위할 때 웨이, 위자고요. 라오가 휘감고 돌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것과 조금 비슷하게 생긴 그런 한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잠깐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이 앞에 불화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파샤오 한번 들어보셨죠? 파샤오 바로 무슨 뜻이죠? 열이 나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탈소자입니다. 탈소자. 반면에 앞에 산디얼水 물이 들어간다면 浇라고 있고요. 浇 물을 뿌리다. 그 화초 같은데 물 뿌리고 물을 주다 할 때 바로 이 浇 를 써서 浇水라고 합니다. 그 앞에 있는 것들 불화가 있으면 烧 타다이고 물이 있다면 浇 물을 뿌리다예요. 자, 그렇다면 이 앞에는 뭐가 있나요? 바로 실이에요, 여러분. 실인데 여러분 실을 집에서 어떻게 보관을 하시나요? 뭐 이렇게 길게 이렇게 두진 않으시죠? 어떻게? 어딘가 칭칭칭 감아가지고 잘 보관해 두시죠? 그런 성질을 잘 생각해 보신다면 이 단어의 의미가 잘 기억나실 것 같아요. 바로 읽기는 라오가라고 있고요. 라오, 그 다음에 휘감고 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웨이라오하면 휘감고 돌다가 되겠어요. 자, 그럼 해석해 볼까요? 저희들은 이미 웨이라오 这个项目,项目는 항목이라 하지 않으시고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의 그런 뭐 일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이라고 할 때 바로 이 쌍무를 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에워싸서 휘감아둬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制定了 제정하고 만들었다. 이거 详细的 详细는 상세하고 자세하다는 뜻이고 마지막 计划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네요. 但资金方面遇到了困难 资金하면 돈, 바로 자금이고요. 자금 방면에 있어서 遇到了困难 곤란, 어려움에 부딪혔어요 라고 남자가 보고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资金问题 자금 문제는 我向总裁 자, 이总裁는 도움해 보시면 총재, 총수님이시거든요. 자, 얘가 이제 짜이나 차이라는 소리 담당이 됐고요. 요 안에 있는 한자를 보시면 바로 옷이 이프 할 때 그 이자잖아요. 옷은 어떻게 만들어요? 옷감이 있고 이걸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를 제자예요. 잘. 그래서 혹시 여기다가 职员 할 때 위엔을 붙인다면 자위엔, 직원을 자르다 그런 뜻이 돼요. 그러면 종차에는요 총재, 총수권자가 되는 거죠. 총재, 총수. 자, 그러면 작은 문제는 내가 시ang 종차에 총재님께 汇报, 보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报告和 같은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고할 테니 당신들은 抓紧时间 抓紧하면 抓가 잡다고 지는 꽉 타이트하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时间은 시간이니까 시간을 꽉 잡아서 즉 다그쳐 서둘러 급히 빨리 라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赶快 같이 서둘러 급히라는 말로 바르게 쓸 수도 있어요. 빨리
咨询专家吧. 咨询하면 자문을 구하다, 상담하다, 알아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게 한번 상담해 보기나 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好的, 알겠습니다. 您放心吧. 자, 뭐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윗사람이겠죠, 그죠? 그래서 당신은 뭐 안심하십시오. 我们会的 뭐뭐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고요. 全力以赴的全力以赴 하면요 전력으로 노력하다, 뭐 진심전력을 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의역하시면 될 것 같은 사자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요 회사 업무 관련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에 보시면 任务 임무이고요. 임무는 안배하다 이렇게 이제 짝꿍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하면 项目을 에어스다고 할 때는 围绕项目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계획이 나왔었어요. 그럼 계획을 세우다 할 때는요 制定, 꼭 기억하셔야 돼요. 制定计划, 계획을 세우다. 자, 이렇게 짝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려움에 부딪히다 하면 遇到困难, 다시 한번 遇到困难 이렇게 짝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금하면 资金입니다. 그 다음에 종차인 누구시고요? 총재 총수님. 그 다음에 시간을 다그쳐서 할 때는 抓紧时间이 되겠어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에게 알아보다 할 때는 咨询专家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女的让男的, 이 랑자는 가운데 껴있는 명사로 하여금 두 번째 수락을 시키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남자로 하여금 시간을 다그쳐 뭐 하게 시켰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여자의 말 속에서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남자에게 뭐 하게 시켰느냐 했더니 아까 작은 문제는 내가 알아서 회장님과 얘기할 테니, 보고할 테니 너는 뭐 해라? 시간을 다그쳐 전문가에게 한번 알아보아라. 자, 그럼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A가 되겠죠. 咨询. 자, 咨询专家意见. 무슨 뜻?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자문을 구해라, 알아봐라.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어요. 그래서 咨询 사실 잘 안 들리실 수 있지만 뒤에 뭐가 보이세요? 专家 이런 거 들으시고 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정말 못된 문제 아니면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본문 속에 정답이 되는 것만 이 복양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안 나왔다든지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꼭 눈은 A, B, C, D에 맞춰놓고 여러분들이 푸셔야지 간혹 가다가 그래 너 한번 읊어봐라. 나는 듣고 감상하며 나중에 답을 찾아줄 테니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절대로 정답 못 찾습니다. 반드시 눈을 크게 부릅뜨고 A, B, C, D를 보시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 방금 말씀드린 그 못된 문제예요. C에 잠깐 볼까요? 跟总裁商量 무슨 뜻이에요? 총재 총수님과 상의하겠다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문제에 좀 집중하셨어야 돼요. 문제가 뭐였어요? 여자가 남자에게 让男的 시간을 다그쳐 뭐하게 시켰느냐입니다. 아시겠죠? 여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회장님께 汇报 보고할 테니 너는 뭐해라? 咨询专家 전문가에게 알아봐라. 해서 정답은 A. 그러니까 이렇다면 만약에 소리가 두 개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다가 남자, 여기다는 여자 이런 식으로 메모를 해놓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답을 고르겠죠. 왜냐하면 문제 이럴 수 있잖아. 여자는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남겨주신다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B 볼까요? 购买商业保险. 이 보험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험은 가입한다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보험을 구매하다라는 购买이랑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상업보험이라는 보험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상업보험에 가입하라. 마지막 D高 높여주세요. 무엇을? 꽁 직원들의 待遇. 야, 니네 회사 대우가 어때? 대접이 어때? 이럴 때 쓰이는 명사 待遇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대우를 높여줘라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A가 되겠어요. 회사 관련 문제에서 이런 단어들 말고도 여러 가지 아까 짚어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거 말고도 또 어떤 단어들이나 표현들이 있을지 제가 한번 정리해 봤거든요. 요거 살짝 한번 정리해 주셨다가 지금 한번 쓰시고 그 다음에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签合同인데요. 签은 서명하고 쓰다라는 뜻이고合同이 바로 계약서예요. 그래서 계약서에 서명하다 할 때 签合同인데 주의하실 점은 할아버지가 뭐예요? 예예. 다시 한번 예예. 그렇죠. 이성 경성은 마치 사성처럼 들려요. 그래서 签合同이라고 합니다. 签合同. 그래서 눈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이걸 이성으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合同이 나올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지.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合同 이성 경성입니다. 合同 아시겠죠? 그다음 负责 담당하고 책임지다이고 工程 아까 말씀드렸죠.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를 맡고 담당하다 할 때 쓰이는 동사가 바로 이
负责이고요. 负责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책임지다라서 여기 담당자 누구야? 책임자 누구야? 나와! 이렇게 할 때 负责人을 쓰는 거예요. 负责人. 아시겠죠? 그러면 담당자이지 또 한국식으로 担当者 이런 거 찾지 말아요. 다음 세 번째 得到批准. 자, 비평하다가 무엇입니까?批评. 준비됐나요? 准备好了吗? 이거는 잘하는데 이거를 못 읽어. 그쵸? 그런 단어에批评할 때批评할 때 피, 准备할 때 准. 그래서批准이고 도금해 보세요. 비준. 아시는 분은 아시죠? 비준. 허가, 허락입니다. 그래서 승인, 허가, 허락을 어떠 할 때? 得到批准 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得到批准. 네, 그 다음 단어. 分析 하면 분석하다이고요. 数据는요. 숫자적인 근거예요. 숫자적 근거. 그래서 데이터. 통계 이런 것들을 바로 数据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하다, 통계를 분석하다 할 때 分析数据 하고요. 그 다음 录取职员인데요. 이 录取는 동의어가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직원을 쓴다라고 하잖아요. 나 이 직원 한 3명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쓸 용자를 써서 역시 직원을 채용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录用 혹은 录取职员 하면 직원을 채용하고 쓰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어요. 그러면 반대는요. 자유위엔 아까 말씀드렸죠. 자유위엔은 안쪽에 뭐가 있다? 옷 의자가 있어서 무슨 제자? 자를 제자이며 자유위엔 직원을 자르다 할 때 자유위엔 씁니다. 자유위엔. 자, 辞职는 본인이 그만두는 사직하다이고요. 그러면 우리 그만둘래요? 할 때 뭘 내요? 사직서를 내죠. 중국은 사직 편지라 그래요. 그래서 辞职信 하면 이제 사직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이시오는 물러나서 쉬는 거. 이제 일 그만할래요. 쉴래요. 바로 은퇴하다 할 때 토이시오 쓰시면 돼요. 토이시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회사 관련 어휘들 정리해 드렸고요. 자, 두 번째. 일상생활 문제가 특히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쇼핑이라든지 아니면 이사라든지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그중에서 하나 쇼핑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준비했습니다. 먼저 어떤 종류로 내용이 나오는지 본문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这件丝绸衬衫在打折. 자, 件은 옷의 명사이고 丝绸는 실크죠. 실크. 그 다음에 衬衫 하면 아니 이게 3급 단어더라고요. 衬衫 아셨어요, 여러분? 바로 블라우스라든지 아니면은 남자의 셔츠 이런 것들을 衬衫이라고 하죠. 그러면 실크 블라우스, 실크 셔츠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실크 블라우스나 셔츠가 在打折 뭐하고 있다? 할인 세일하고 있어요. 뭐 하지 말아요? 别犹豫. 犹豫 하면 주저하고 머뭇거리다 라는 뜻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喜欢的话就买吧. 좋아하는 말이다? 절대 이러시면 안 돼요. 문장 중간에 무뭐 하면은 너무 티나게 만약에라는 느낌이 들어가기 때문에 가설을 나타내는 표현으로서 이렇게 더화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더화. 그러면 좋아하신다면 바로 마이바 사세요라고 왠지 남자는 지금 손님을 이렇게 응대 대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직업은 아마도 판매원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좀 감정 실어가지고 읽어야 될 것 같아. 고객님 좀 사요. 막 이런 상황 있잖아. 그죠? 그래서 这件丝绸衬衫在打折. 别犹豫了. 喜欢的话就买吧. 이렇게 제가 좀 많이 오버해서 했지만 오버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녹음을 들으시면 이제 그 녹음되어 있는 시험장에 大家好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정말 교과서일 때 그렇게 읽어주나요? 이렇게 这件丝绸衬衫在打折. 이러지 않아요. 정말 실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듯이 감정을 넣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연습을 할 때도 듣고 나서 그 목소리 그대로 모방하면서 하셔야지 그 소리에 익숙해져서 답을 제대로 고를 수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 이제 쩐티지 같은 걸로 이제 많이 공부하시잖아요. 그 기출문제집으로. 그럴 때 듣지만 마시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네. 하와 이렇게 얘기하네. 그럼 나도 어떻게? 하와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말하기 실력, 듣기 실력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계속 볼게요. 좋으시면 좀 사세요. 이렇게 권유하니까 款式倒是很时髦. 款式 하면 스타일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 이거 돈 아닌가요? 라고 많이 물어봅니다. 맞아요. 이 관자는요. 원래 돈의 뜻도 있어요. 그죠? 관, 돈. 그래서 돈을 지불하다 할 때 뭐 있습니까? 付款 이렇게 하잖아요. 付款. 그죠? 근데 관이 또 양사로서 스타일의 뜻도 있어요. 야, 이 스타일 옷 괜찮다. 这款衣服. 야, 이 스타일의 가방 되게 예쁘네. 这款包. 아시겠죠? 어떤 사물을 스타일 단위로 셀 때 바로 이 관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관시가 스타일의 양식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스타일이라는 명사입니다. 관시는 스타일은 倒是 오히려 부사이고 很时髦하네요. 时髦는 유행하다예요. 스타일은 굉장히 유행하는 것 같네요.
얼마나 촌스러워. 그죠? 그래서 좀 의역해가지고 스타일은 좀 세련되긴 했네요. 뭐 이렇게 하는데 한자가 너무 어렵잖아요. 제가 이제 이걸 한자를 만났던 게 중국에서 어학연수 할 때 만났었는데 제가 이제 10년 전에 어학연수 이제 갔을 때 10년이 넘어요. 훨씬 넘었어요. 근데 그때 이런 만화가 있었어요. 얘가 그 만화의 주인공이야. 얘 이름은 쌈마오예요. 쌈마오. 딱 봐도 왜 쌈마오인지 알겠죠? 머리털이 3개예요. 그래서 이름이 쌈마오였는데 이제 인상이 너무 기뻤던 거지. 아니 무슨 만화 주인공이 저렇게 단순하게 생겼어? 근데 제가 이제 이제 수업 시간에 갔는데 이 한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 복잡해 보였는데 갑자기 우리 쌈마오가 떠오르는 거예요. 마치 요 왼쪽에 있는 외가 길장자를 담지 않았나요, 여러분? 그쵸? 그래서 마음속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새 긴 털 3개가 时髦 유행하는구나. 다시 긴 털 3개가 유행하는구나. 어떻게 읽어요? 时髦. 전 그렇게 외웠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시나요? 时髦 유행하다입니다. 유행하다 할 때 时髦도 있지만 또 하나 있냐면 뭐가 있냐면 时尚도 있어요. 그 외에 보그 잡지 있잖아. 잡지 이름이 또 时尚이기도 하거든요. 어쨌거나 时尚도 유행하다 형용사이고 왜 그 또 트렌드를 따르다 트렌드에 좀 민감하다는 트렌드라고 할 때 바로 이 时尚을 씁니다. 그래서 핫한 단어 핫한 단어 쇼핑 관련해 가지고 이 두 가지 时髦 时尚 꼭 기억하십시오. 맨날 나와요.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고. 스타일은 뭐 그럭저럭 굉장히 세련됐네요. 괜찮네요. 하지만 옌서 타이 알러 색깔이 너무 안 하잖아요. 어두람자죠. 너무 어두워요. 요别的颜色吗? 다른 색깔이 있나요? 라는 짧은 점원과 손님의 대화였습니다. 자, 그럼 문제 볼게요. 女的觉得 여자는 여긴다. 那件衬衫怎么样? 여자는 그 셔츠가 어떻다고 여깁니까? 여자 말에 첫 번째 时髦 세련됐네. 颜色太暗了 너무 어둡네 라는 두 가지 정보가 있었습니다. 자, 내용 볼까요? 颜色太 량 들렸나요? 량 아니에요. 량은 물론 피어량할 때 량이라고 했지만 밝을 량자입니다. 안의 반대말이에요. 그렇다면 안이 안 나왔다 생각하고 X 하시면 되는 거죠. 设计, 이 设计는 설계 디자인하다 라는 뜻으로서 만약 여기다가 老师 할 때 시 붙이면 设计师 누굴까? 디자이너. 설계사 뭐 이런 뜻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디자인이 관송화돼요. 관 사성이 아니 사급 단어예요. 관 무슨 뜻? 넓다는 관대 관용할 때 그 관자이고요. 송도요. 진 타이트하다인데 송하면 이렇게 느슨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헐렁하다 옷이 이렇게 품이 있다 할 때 바로 이 관송을 씁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품이 넓다. 헐렁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价钱合理 가격 얘기 아예 안 나왔잖아요. 그죠? 合理를 모를지라도 价钱 돈 얘기 안 나왔으니까 X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合理는 그냥 간단하게 읽으시면 돼요. 바로 합리적이다가 되겠죠. 마지막 그래서 款式时尚인데요. 이 문제의 의도 아시겠나요, 여러분? 아까 时髦로 나왔고요. 그거 동요가 뭐라고요? 时尚입니다. 이렇게 동요 묻는 문제로 나온 거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있는 款式 무슨 뜻? 스타일이란 뜻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쇼핑 관련 용어들 또 어떻게 우리가 정리하면 좋을지 몇 가지만 짚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강조하려 써놨어요. 时髦 무슨 뜻? 유행하다이고요. 그 다음에 동요가 뭐라고요? 时尚입니다. 물론 리우싱이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그 다음에 尺寸 하면 사이즈, 크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 번 반복됐었던 款式 스타일입니다. 그 다음 이제 색깔 관련해서 시엔년이 나왔는데요. 시엔년은 우선 화려하다, 예쁘다, 곱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근데 튄다. 이게 왜 나왔을까? 이 한자를 잠깐 보시면 왼쪽에 구성 볼게요. 왼쪽에 펑푸가 있죠. 펑푸예요. 펑 무슨 뜻? 풍부하다, 꽉 찼다 라는 뜻이에요. 뭐로 꽉 차 있대요? 오른쪽에 봤더니 옌서였어. 색깔이 너무 풍부한 거야. 우리 요 화면에서 뭐가 제일 색깔이 많이 풍부해요? 라오스인가요? 아니고 팅리. 여기 좀 색깔이 많이 풍부하다. 그쵸? 저 너무 색이 풍부한데 그래서 튄다. 야, 오늘 너 넥타이 너무 튀는 거 아니야? 좀 행사가 좀 중요하니까 다른 걸로 바꿔봐 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에 넥타이가 어떻다? 시엔옌이라고 나오니까 주의해서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그냥 옌만 써도 괜찮아요. 튄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부수. 어떻게 보면 반대말인데요. 화려하지 않고 소박하다. 우리는 소박. 중국은 박소. 이렇게 얘기하네요. 부수. 마지막 우대 혜택인데요. 좀 이렇게 할인 혜택 같은 거를 요회가活动이라고요. 보통 이런 요회 活动 같은 거는 하다라고 할 때 동사 가오하고 많이 만나요. 最近这家商店 최근 이 상점은 搞优惠活动
이런 할인 행사를 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런 뭐 회사 용어하고 일상생활에서는 쇼핑 관련 어휘들 같이 공부해봤어요. 어떻게 보면 청취는 들리니, 뭐 청취 내용은 이해했니 이게 아니고요. 단어 문제예요. 시상 들리니? 그러면 시상의 동의어 시마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안 들려요 이렇게 하지 말고요. 들리려면 단어 공부 좀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심을 다해서 시험에 이게 많이 나올 것 같아 라는 단어를 제가 많이 준비했으니까 잘 정리하셔가지고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특강에서 또 만나도록 하고요. 힘내세요. 짜요. 짜이찐.